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1일 오전 강릉시 난곡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지역을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오후 들어 비가 내리면서 또 진화 헬기가 투입되면서 산불 발생 8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안타깝게 한 명이 숨졌고 축구장 530개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관련 피해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강릉 산불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강릉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경포 관광지 일대 건물 70채가 불탔고 산림 170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번에도 산불의 규모를 키운 건 매년 봄철 동해안 지역에 부는 강풍, 이른바 양간지풍 때문이었는데요. 네, 순간 풍속이 초속 30m에 달하는 강풍으로 대형 진화 헬기 투입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뿌연 연기가 강릉 경포호수 일대를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하늘까지 치솟은 연기에 경포관광지는 건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강릉시 난곡동 야산에서 불이 난 것 11일 오전 8시 반쯤. 초속 30m에 달하는 강풍에 부러진 소나무가 전봇대에 부딪히면서 불꽃이 튀어 산불로 이어진 겁니다.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동북쪽으로 급속히 확산됐고 안현동 펜션 밀집 지역과 경포 진안상가 일대 사근진 해변을 차례로 집어삼켰습니다.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눈앞에서 삶의 터전을 잃게 생긴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바로 그 산에 있는 데까지 불이 탔어요. 그런데 왜 소방차가 없냐고. 이런 데 좀 빈집에 물 좀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유,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해. 어른 남성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태풍급 강풍. 봄철 동해안에 불어닥치는 이른바 양간지풍은 급속도로 산불의 규모를 키웠습니다. 야산을 넘나드는 화마에 농촌주택과 펜션들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강풍을 타고 확산된 산불에 보시는 것처럼 펜션 건물이 완전히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확산되고 있어 소방 당국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불 발생 지역에서 직선거리로 3km쯤 떨어진 강릉 사근진 해변 펜션 마을도 말 그대로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불에 탄 4층 건물은 시커멓게 그을린 채 뼈대만 남았고 그 뒤 건물들도 아예 그대로 주저앉아 처참한 모습입니다. 일대 숲을 모두 태운 산불은 도로를 건너 해변 민박집까지 덮친 뒤에야 꺼졌습니다. 다행히 오후 3시 반쯤 산불 현장에 소나기가 한 차례 내리면서 진화 작업에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바람이 잠시 잦아들자 산림청 진화 헬기 3대가 투입됐고 산림당국은 오후 4시 30분 주불을 진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일 16시 30분부로 강릉 지역 산불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에 포함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강릉 산불로 펜션과 주택 32채가 완전히 불탔고 39채는 부분 소실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또 산림 170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고 강릉시 경포동과 사천면 주민 160여 가구 300여 명이 강릉 아레나 등지로 몸을 피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이번 산불로 주민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기존 산불과는 달리 바다와 인접한 지역이라 펜션을 포함해 주택들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게다가 강풍으로 불은 삽시간에 주민들을 덮쳤습니다. 불에 탄 주택자 내에서 안타깝게 주민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계속해서 박건상 기자입니다. 건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불에 타 무너졌습니다. 이곳은 당초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애견 카페. 하지만 이제는 간판만 남아있을 뿐 어떤 곳이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마을. 처음 불이 난 곳과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불이 나고서 10분도 채 안 돼 화마가 덮쳤습니다. 처음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불이었거든요. 저 멀리서. 멀리서. 근데 10분 있다가 막 불씨가 날라와서 저희 대피했어요. 오후 시간이었지만 곳곳에는 불이 붙어 열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10여 채의 펜션들이 모여 있던 이곳 마을 건물들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콘크리트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고요. 당시에 긴급했던 상황을 말해주듯이 차량도 대피하지 못한 채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강릉 산불로 주택과 문화재를 포함해 71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게다가 불이 난 건물에서 주민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원도는 중앙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난지역 선포는 아침에 행안부, 행정안전부 재난본부장 즉 2차관과 통화를 했고 또 피해 규모에 봐서는 저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재민들을 위해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대형 산불이 주택과 펜션 70여 곳을 태우면서 마을 주민들도 긴급하게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돌아갈 집을 잃은 이재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불에 탄 주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잿더미가 된 주택에선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민가로 산불이 옮겨붙자 강릉 아이스아레나와 사천중학교에 긴급 대피소가 마련됐습니다. 불길을 피해 대피한 이재민들은 500여 명. 주민들은 대피소에 앉아 불안에 떨었습니다. 꽃이 다 올라왔어요, 불이. 그래가지고 핸드폰이고 농기계고 하나도 빠내지 못하고 그냥 지갑도 못 빠내고. 딸이 막 끌고 나왔어요. 저 옆에 산인데 막 탔으니 뭐 그 나무 놨겠어요. 대피소에 모인 자원봉사자들은 이재민들에게 담요와 물, 식사 등 생필품을 지급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쯤 불길이 잡혔지만 많은 주민들이 돌아갈 곳을 잃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주택과 펜션 총 71채가 불에 탔습니다. 저는 지금 강릉 아이스아레나에 마련된 긴급대피소에 나와 있습니다. 주불 진화가 끝난 상황이라 일부 주민들은 집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산불로 집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은 오늘 밤 이곳에 마련된 구호 텐트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구호 물품들이 도착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는 대로 피해 이재민의 구호비를 지원하고 응급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네, 이번 산불은 강풍 때문에 처음부터 헬기를 투입해 불을 끄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사이 건조한 날씨에 바람을 타고 산불이 곳곳으로 확산하면서 피해를 더욱 키웠는데요. 네, 지금까지 발생한 대형 산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센 바람과 메마른 날씨는 언제라도 큰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경포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초기 진화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산불이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 수준의 매우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지면서 빠르게 옮겨붙었기 때문입니다. 역대 대형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 이상이 봄철 4월에 발생했습니다. 이때 문제는 건조한 날씨와 거센 바람. 과거 산불 확산 실험에서는 바짝 마른 낙엽에 불씨를 닿게 하고 바람을 가하자 불길의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강풍이 불었을 경우에는 불씨가 1km에서 2km 정도 날아가서 또 다른 산불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그 바람이 위험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상특보가 발령됐을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불씨를 사용하는 그런 습관을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최근 발생한 충남 홍성 산불도 진화율이 한때 70%를 넘었다가 바람에 불씨가 옮겨 붙거나 되살아나면서 주불을 잡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 사이 불길이 민가 주변까지 위협하며 피해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다음에 대피할 때는 이 바람이 부는 쪽으로 말 그대로 맞바람을 맞으면서 대피를 해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산불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지역에서도 언제든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네, 동해안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지형과 기후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봄철 불어온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강한 바람을 일으키는데 이 바람이 강원 지역의 산불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산림청이 집계한 지난 10년간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6년 사이 강원도 산불 피해 면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2013년에서 2016년까지 해마다 100헥타르 또는 200헥타르 미만이었던 강원도 산불 피해 면적은 2017년 1190헥타르로 늘었고 2019년과 2022년 2990헥타르와 7430헥타르까지 치솟았습니다. 대형 산불이 크게 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에 대형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지형과 기후적 요인 때문입니다.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가면서 태백산맥에 가로막혀 태백산맥 왼쪽은 다습한 환경이고 오른쪽은 팬 현상에 의해 습도가 매우 낮고 건조한 기후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조한 바람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을 하게 되면 불도 붙기 쉽고 이 대형 산불로 강원도에 봄철 건조한 서풍이 불면 따뜻한 공기 아래 차가운 공기가 태백산맥을 타고 넘으며 좁은 공간을 지나는데 산맥을 가파르게 내려가는 바람의 속도가 초속 15m 이상으로 빨라집니다. 최대 풍속은 초속 46m까지 관측된 바 있습니다. 풍속은 태백산맥의 경사가 심할수록 빠르고 해풍이 부는 주간보다 육풍이 부는 야간이 더 빠릅니다. 특히 영동 지방에는 소나무 숲의 송진과 솔방울의 인화성 때문에 산불이 날 경우 쉽게 진화하기 어렵습니다. 다량의 송진과 낮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 수분이 낮기 때문에 초기에 불이 붙기 쉽고 화재가 확산되면서 나뭇가지와 이런 솔잎 등이 타는 이 수간화 현상 등에 의해서 바람과 열기류에 의해 불티가 먼 곳까지 비산되면서 넓은 지역으로 급격히 산불이 확산되게 됩니다. 소방 전문가들은 산불 다발 지역의 산불 유형과 지역적 특성, 강수량과 풍속, 풍향 등 기후 데이터를 분석해 산불 예방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변 개발과 같은 신규 산불 발생 요인도 함께 분석해 다각적인 산불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네, 이어서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이번에 강풍이 산불을 좀 키우고 진화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강풍의 정체 역시 양간지풍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남쪽에 고기압이 있고 우리나라 북쪽에 저기압이 놓여 있거든요.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저기압 지역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우리나라 부근이 톱니가 맞물리던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그 바람의 위력이 더 힘이 강해지는 것이죠. 이때 부는 그런 그 바람을 백두대간을 타고 넘어가서 영동 지역에 부는 바람을 양간지풍 또는 양강지풍이라고 하는데요. 양양과 간성, 양양과 강릉 사이에 부는 이런 지역적인 특이한 그런 봄바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지금 오늘 그 양간지풍으로 바람이 아주 강해서 헬기가 접근을 못할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매년 그 봄철에 영동 지방에 나타난 산불의 그 주 기상학적인 원인은 자 1번은 건조한 상태가 되고요. 낙엽이 바짝 마른 상태고 두 번째는 이제 강풍 때문에 넓은 지역으로 번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앞으로 기상 상황도 좀 궁금한데요. 추가적인 비 소식은 없을지 또 바람은 언제쯤 잦아들 걸로 예상하십니까? 네, 그 강릉 부근에 내리는 약한 비는 지금 이 시간 현재 이어지고 있지만 더 강하게 또 더 많이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중으로는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바람이 문제인데요. 이 바람이 남고 북쪽의 기압 발치가 내일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강한 바람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겉보기에 불은 다 꺼졌지만 그 낙엽 속에 숨어있는 산불 오늘 밤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네, 올해도 어김없이 발생한 산불이 강릉 지역 주민들에게는 씻기 힘든 상처를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예, 이젠 이재민들을 위한 조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저희가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자세히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